여러분은 모임에 자주 나가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모임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구나. 이상하지 않나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왜 항상 피곤하고 허전할까요? 저는 젊을 때부터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회식, 봉사 모임, 친척 모임까지.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바쁘고 피곤해도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63세가 넘은 지금 그 시간들이 정말 가치 있었을까요?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모임에서 돌아온 후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죠. 그저 습관적으로 참석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30년 넘게 참석한 수많은 모임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충격적이게도 5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수천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시간의 총합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인맥 관리를 위해 거절하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한 것을 후회하죠. 핸드폰을 보세요. 단체 채팅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의미 없는 모임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이 생겨났고 질 높은 몇 개의 관계가 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모임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모임에 참석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석하는 모임들이 정말 가치를 더해주나요? 그 모임에서 돌아올 때 에너지가 충전되나요? 아니면 소진되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을 망치는 5가지 모임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깨달은 진실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후회였어요. 젊었을 때 더 용기 있게 살 걸.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시간을 썼어야 했는데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못 살았어. 그런데 특히 많이 들었던 후회가 있었어요. 쓸데없는 모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어. 놀랍지 않나요? 대부분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를 가장 많이 후회한대요. 특히 억지로 나간 모임들, 정말 의미 없었던 자리들에 대한 후회가 크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과 더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모임에 나가도 오히려 더 외로워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모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좋고 나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깊은 관계는 모임 수가 아니라 모임의 질에서 나와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한 연구가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을 연구했는데 결과는 관계의 질이었어요. 몇 명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했죠. 후회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모임에도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30년 넘게 회사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빠지면 승진에 문제가 생길까봐 동료들이 싫어할까봐요. 퇴직 후에 털어놨어요. 그 술자리들 때문에 건강도 망가지고 가족과 시간도 못 보냈어. 정말 바보 같았어. 또 그들은 자기 행복보다 남의 눈치를 더 봤어요.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 인맥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지. 나이 들수록 아는 사람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20대 때는 평균 80명과 교류하지만 60대가 되면 30명 이하로 줄어든대요. 행복한 노인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해요. 반면 불행한 노인들은 줄어드는 인맥 때문에 불안해하고 의미 없는 모임에 더 매달려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세요? 많은 후회하는 노인들이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그분들보다 일찍 깨닫고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모든 모임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모든 모임이 다 가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임들 정말 다 가치가 있나요? 이 모임들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다음에서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모임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심지어 중요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시간, 건강,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첫째,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모임. 이런 모임 꼭 있죠. 만날 때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출세했는지 비교하는 모임이요. 처음엔 그저 근황을 나누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숨겨진 경쟁이 있어요.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대, 딸이 의사랑 결혼했대. 이런 얘기들이요. 가장 무서운 점은 여러분도 모르게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이런 모임에 갈 때마다 우울해졌대요. 나는 왜 저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못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런 모임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감사함 대신 불만을 키워요. 둘째, 술이 중심인 모임. 한잔하자, 오랜만에 한 잔 걸치자면서 모이는 모임이요. 가끔 친한 사람들과 한잔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술이 목적이 되는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의 위험성은 건강을 해쳐요. 특히 우리 나이엔 간 기능, 혈압, 당뇨에 더 안 좋아요. 의미 있는 대화가 없어요. 술이 센 사람 위주로 대화가 흘러가고 다음 날 기억도 안 나죠.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술자리에서 친해진 것 같지만 실제론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는 30년 넘게 동창회 술자리에 빠지지 않았는데 건강 문제로 술을 끊자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래요. 술 말고는 공통점이 없었던 거죠. 셋째,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모임. 모일 때마다 지갑이 가벼워지는 모임이요. 이번엔 내가 살게. 회비 10만 원입니다. 이런 말들 속에 숨겨진 불필요한 경쟁과 부담이 있어요. 문제는 이럴 돈이 있나? 생각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관계가 깨질까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 이웃 할머니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면서도 매달 동창회비를 내셨어요. 사실 난 그 돈으로 손녀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데 안 내면 창피할까봐 계속 내고 있어. 넷째, 품격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우리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닮아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뒷담화, 험담, 남 비난하는 얘기가 주를 이루는 모임이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점점 그런 대화에 익숙해지고 결국 참여하게 돼요. 이런 모임은 여러분의 품 떨어뜨려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거든요. 다섯째, 아무 의미 없는 습관적인 모임.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모임이에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늘 모이니까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다들 나오는데 나만 빠질 수 없으니까 이런 이유로 나가는 모임이요. 이런 모임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이 잡아먹어요. 인생은 습관의 합이라고 하잖아요. 의미 없는 습관은 결국 의미 없는 인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이 5가지 모임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그 모임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든 모임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의미 있는 모임, 에너지를 주는 모임, 성장하게 하는 모임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음에서는 나이 들수록 인생을 망치는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실 모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그 모임이 만든 습관이에요. 인생은 습관의 합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돼요. 바로 나이 들수록 인생을 망치는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같은 사람들하고만 시간 보내기.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죠. 그래서 30년, 40년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돼요. 문제는 우리 뇌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뇌가 활성화되고 더 젊게 유지된대요. 반대로 항상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대화도 똑같아지고 생각도 고여있게 돼요. 제 이모님은 83세까지 총명하게 사셨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난 1년에 적어도 3명의 새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한단다라고 하셨어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셨대요. 둘째, 불평불만 늘어놓기.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질까요? 요즘 세상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이런 말들 자주 하게 되죠. 불평을 자주 하면 뇌가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도록 훈련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못 보게 돼요. 행복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늘 불평만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요? 셋째, 변화를 거부하기. 난 이게 편해. 난 이렇게 살아왔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나이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변화를 완전히 거부하는 건 위험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손주들과 대화하려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나 낮다고 해요. 새로운 도전이 뇌에 새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제 옆집 할머니는 75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주가 도와줬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신대요.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기야. 매일 새로운 걸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해. 넷째, 건강 무시하기. 이 나이에 뭘 운동해. 난 평생 이렇게 먹어왔어.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는 더 중요해져요. 20대 때와 60대 때는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가벼운 산책,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 형님은 퇴직 후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셨대요. 운동도 끊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TV만 보면서 지내셨어요. 2년 만에 당뇨, 고혈압이 찾아왔어요. 다섯째, 목적 없이 시간 보내기. 이제 은퇴했으니 그냥 쉬어야지. 하루하루 시간 가는 대로 살면 되지. 나이가 들었다고 목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해져요. 목적 없이 TV만 보거나 시간 때우기 식으로 사는 건 우울증의 지름길이에요.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작은 목표라도 좋아요. 오늘은 새로운 요리를 배워볼까? 이번 주에는 책 한 권 읽어볼까? 연구에 따르면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생활에 있나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첫째, 그들은 양보다 질을 선택했어요. 행복한 노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에서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명의 지인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일찍 알았죠. 제가 아는 80세 할머니는 외롭지 않대요. 난 친구가 많지 않아.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2~3명의 친구가 있지. 우리는 매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눠. 그게 나를 살아있게 해.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의미 없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셨대요. 둘째, 그들은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했어요. 행복한 노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솔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요. 이 모임 정말 재미없어. 근데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죠. 제 친구 중에 70세의 동창회장을 그만둔 분이 있어요. 40년간 해오던 일인데 어느 날 나 이제 이거 안 할래라고 선언하셨대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갑자기 그만둬? 다들 내가 해주길 바라는데 이런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분은 난 40년 동안 남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라고 하셨어요. 셋째, 그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선택했어요. 행복한 노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더 좋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 현재의 소중함을 놓쳐요. 제가 존경하는 80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오늘은 인생의 첫날이다 라고 생각하신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야. 넷째, 그들은 안주보다 도전을 선택했어요. 행복한 노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이제 편하게 쉬자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계속 배우고 성장해요. 제가 아는 75세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지금은 영상통화도 하고 요리 레시피도 찾아보신대요. 난 내 뇌가 녹슬지 않길 바라.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껴. 다섯째, 그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선택했어요. 행복한 노인들은 자신보다 남을 돕는 데 관심이 많아요. 자신의 경험, 지혜, 시간을 나눠주죠. 은퇴한 교사 할아버지는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난 가르칠 때가 가장 행복해.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때 내가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60%나 낮다고 해요.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일이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은 이런 선택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 없는 모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지, 나이 들수록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절대 나가면 안 되는 5가지 모임, 나이 들수록 인생을 망치는 습관들,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5가지 선택.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의 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본 후 여러분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평소처럼 살아가거나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거나 어떤 선택이 여러분을 10년 후에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모임 목록 만들기. 먼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모임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친목 모임, 동창회, 동호회, 가족 모임 등 모든 모임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각 모임 옆에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 보세요. 기준은 간단해요. 이 모임에 갔다 오면 에너지가 충전되나요? 아니면 소진되나요? 이 모임에서 진정한 나로 있을 수 있나요? 이 모임이 내 인생의 가치를 더하나요? 5점 이하인 모임들은 과감히 정리할 대상이에요. 당장 모두 끊을 필요는 없지만 서서히 줄이거나 졸업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둘째,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하기.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해서 원치 않는 모임에 계속 나가요. 이번에는 꼭 와. 내가 없으면 서운해. 이런 말들에 약해지죠.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해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길게 변명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셋째, 새로운 관계 만들기. 의미 없는 모임을 줄이면 빈 시간이 생기겠죠. 그 시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어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가능해요. 넷째,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 시도하기.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산책로를 걷거나 처음 보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안 해봤던 요리를 해보거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다섯째, 감사 일기 쓰기. 불평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손주가 전화했다. 따뜻한 햇살이 좋았다. 10년 후의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의 자신을 말이에요. 지금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작한다면 10년 후의 당신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반대로 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쳤다면 10년 후의 당신은 얼마나 후회할까요?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90대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80대였을 때 춤을 배우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라는 생각에 포기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시작했으면 10년 동안 춤을 즐겼을 텐데 참 바보 같았지.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60대, 70대, 심지어 8대, 90대가 되어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황금기일 수도 있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왔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